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회 간부의 신천지 포교 논란과 관련해서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남대학교가 계속 신천지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학교 내에서 계속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의 저자죠. 오마이뉴스 김동규 시민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학교가 이 신천지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신천지 교인 이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선은 신천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은 2020년 1월 달에 발표했을 때 24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30%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16만 명 이상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내에도 이 신천지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신천지 신도여가지고 네. 대략 이제 재학생의 5% 정도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특정 이 신천지 이 교인이 5% 정도도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거라 봐야죠. 네, 이렇게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주요한 이 신천지의 이 전도 대상이 되는 이유, 이렇게 신도들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선은 전남대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신천지가 시작할 때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 이 지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작한 곳이 전남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당시 신천지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광주에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좀 전대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포교를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분이 이제 당시 신천지 신도 중에서 좀 어린 편에 속했고,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소위 그쪽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좀 이제 멋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쉽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부러 좀 의도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네, 그렇죠.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신천지나 종교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불확실성과 불안함들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포교가 더 용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거나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 이런 분들한테 접근해서 좀 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 포교 전도를 합니까? 신천지는 이제 제일 큰 특징이 전도할 때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으로 학교에 들어가면은 친구로서 이제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 친구로 지냅니다. 한 달, 2달 동안.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던 다른 신천지 신도를 1명, 2명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3대1,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 3명, 그리고 그 학생 이렇게 4명이 이제 4인 1조 그룹이 되고, 이때부터 조금씩 성경 얘기를 꺼내면서 공부를 하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전남대학교 내에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이 신천지로 인해서 갈등들이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네, 구성된 총학생회가 다시 지금 총사퇴하겠다는 입장까지 또 발표했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속여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새롭게 친구가 생겨도 이제 의심해 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친구하자고 했을까? 혹시나 나중에 1달, 2달 친한 척 하다가 전도하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 간 불신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런 갈등이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신천지 포교를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총학 자체가 와야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2017년도에 이제 성공운동을 하는데 네.
그때 한 선거운동본부, 되게 유력한, 당선이 유력한 선거운동본부에 이제 신천지 신도 10명이 이제 평범한 학생인 척, 그냥 이제 같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들어왔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총사퇴를 한 이후에 총학생회가 이제 되게 동력을 잃었고, 올해 이제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공석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구성된 직후에 간부 중 한 명이 신천지라는 의혹이 나와가지고 현재 또 총사퇴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2018년도 총학이 와야 되고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신천지 때문이었네요. 아, 그렇죠. 그때 재선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게 또 신천지 사퇴 이후에 무산돼가지고 또 그런 네.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신천지 때문에 총학도 구성이 되지 못할 정도로 신천지가 그렇다면 전남대학교 내에서 큰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 가지고 이런 또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엔 이 문제, 이 대학교, 이 전남대학교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문제를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되게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버리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왜냐면은 네. 뭔가 당하고 나서 이제 당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친구랑 인연 끊고 네. 개인적으로 잘 살아야겠다 하는데 사실 그게 피해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계속 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좀 사회적인 문제로서 좀 접근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동규 기자님께서도 이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는 책을 내실 정도로 이 신천지 문제와 그다음에 또 20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해법을 좀 고민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한 결과물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20대 오전을 보냈던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네. 그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잠깐 이제 교리교육 받다가 빠져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또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는 과정을 또 책으로 담아가지고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이제 역시나 되게 청년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 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되게 큰 문제가 아닐까. 어떤 사회적 연대나 어떤 커뮤니티적인 것들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되게 아픔을 잘 파고드는 이런 신천지의 특성상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 상황을 맞으면서 신천지의 그 문제점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또 묻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포교 방식 그다음에 또 이 반사회적인 어떤 활동들 이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네, 그렇죠. 사회가 좀 나서서 이 대학교의 어떤 문화랄지 그다음에 또 우리 우리 사회, 이 광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젊은 청년으로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큰 고민이고요. 사실은 한 대학 내에 그렇게 수천 명의 특정 집단 신도들이 있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접근해서 거짓말로 이제 포교를 하는 게 되게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덕분에 이게 터져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게 네. 해결되기 쉽지 않고 왜냐면은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사회적 공론화나 어떤 제도적인 해결 방식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기에 탈퇴하신 분들 이제 몇 년씩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나오신 분들 어떻게 또 사회에 다시 정착시킬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는 게 가장 저희가 봤을 때도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문제가 집단화되고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서로 함께 연대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지만 꼭 사회가 풀어내야 할 부분인데요. 이 책을 쓰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신천지를 통해서 20대 청년들이 겪는 그런 어떤 문제점, 위기 어떤 부분이 있던가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친구분. 일단은 네. 신천지는 들어갈 때 6개월이 걸리고요. 이후에 들어가면은 최소 이제 평균 5년 정도씩 시간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버리는 게 1명, 2명이 아니라 전남대에서만 1000명이고 광주의 청년 1만 명이 그렇게 시간을 버리다 보니까 네. 사실 거기 들어가다 나오면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후반 돼버리고 취업도 안 되고 죄악도 이제 어영부영 다니는 상태여가지고 좀 그런 식의 큰 사회적 단절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거기 나오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게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사실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 사회에 다시 적응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네. 약간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이 광주가 좀 고민을 하고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엄청 큰 문제인데 이게 네, 정말 수천 명이고 광주의 청년만 1만 명인데 네, 너무 공론화가 안 되고 있고 그냥 개인적 경험으로서 거기서 시간 버렸지 이제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길 찾으면서 되게 방황하면서 이제 개인적 일로 끙끙 앓고 왜냐면은 사회적 낙인이 있잖아요. 네. 쟤는 신천지 사람 뭔가 이제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스스로 말도 못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했고요. 이 광주도 이 기독교와 함께 또 이 100년 근대 어떤 근대화 이 과정 네, 속에서 기독교와 함께 했는데 이 지금 신천지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또 이 전남대학교 이 광주의 미래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이 대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YMCA 같은 어떤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개혁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광주 역사에도 역시 YMCA나 YWCA 같은 곳들이 되게 큰 역할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서도 한번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신천지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 내에 특히 전남대학교 상황을 봤을 때도 깊이 있게 이게 빠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동규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